안녕하세요. 지난 2강 메타 실무에 이어서 이번 3강에는 유튜브 관련 내용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네, 먼저 첫 번째 챕터 유튜브 광고 입문입니다. 여기서는 이 유튜브 광고를 하기 전에 유튜브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먼저 유튜브 팩트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간 약 20억 명의 이용자 1분마다 업로드되는 영상은 약 500시간이 됩니다. 10명 중에 7명은 유튜브 시청을 모바일로 이용하고 있고 특히 15에서 35세 연령대가 가장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유튜브 시청하고 계시죠? 전 세계 트래픽의 약 25%를 차지하며 업로드되는 영상 평균 길이는 약 12분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80%가 유튜브를 이용하고 있고요. 1인당 월 평균 약 30시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10대가 월 평균 20일을 사용해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우리나라 구독자 10만 명 이상 보유 채널은 2020년 말 기준 5,500개, 100만 명 이상 보유 채널은 500개 이상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광고 매출은 2021년 기준 약 36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보통 말하는 유튜브 알고리즘, 그것은 어떤 방식에 의해서 산정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조회수가 중요하겠죠? 근데 그 조회수가 카운팅되는 기준은 정확하게 공개되지는 않습니다. 어뷰징을 막기 위함인데요. 이 어뷰징이라고 하면 불법 트래픽을 말합니다. 이런 필터링 시스템으로 인해서 조회수는 실시간으로 반영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런 어뷰징의 트래픽을 막기 위해서 어느 정도 필터링이 된 후에 조회수가 반영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검색 결과입니다. 제목, 설명 문구, 영상 컨텐츠가 검색어와 얼마나 일치하는지 등을 고려해서 우선순위로 노출됩니다. 그러니까 유튜브에 특정 키워드를 검색을 했을 때 그 키워드와 관련되어 있는 영상들이 우선순위에 노출이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제목, 설명란, 그리고 컨텐츠 내에 그런 키워드 잘 조합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유저 참여도, 조회, 댓글, 공유 등 이런 유저 참여도가 높은지도 함께 고려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천 영상입니다. 시청자가 보고 있는 영상과 유사한 주제의 영상을 노출시키거나 과거 시청 이력을 바탕으로 유사한 영상을 노출시키고 있는데요. 이런 추천 영상이 뜨더라도 이 클릭을 유도하기 위해서 썸네일과 제목으로 호기심을 끄는 것이 포인트겠죠. 그래서 추천 영상에 뜰 뿐만 아니라 그 추천 영상이 떴을 때 클릭이 잘 될 수 있도록 썸네일을 잘 조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인기 영상입니다. 보통 우리가 임급동이라고 불리는데 구독자 1,000명 이상의 채널을 기준으로 영상 수, 조회수 증가율, 구독자 증가율 등이 고려되어서 노출됩니다. 인기 신규 크리에이터나 영화, 음악 콘텐츠에서 자주 임급동에 노출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영화나 음악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연령대라든지 특정 타겟팅이 고려되지 않고 다양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카테고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분마다 업데이트 되고요. 다음은 수익 창출입니다. 유튜브 파트너 플랫폼에 가입을 하면 광고, 채널 멤버십, 상품, 슈퍼챗 및 슈퍼스티커, 유튜브 프리미엄 등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데요. 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구독자가 1,000명 이상이어야 하고 12개월 내에 영상 시청이 4,000시간에 달해야 하고 그리고 그 수익에 대해서는 유튜브가 55%, 창작자가 45%를 가져갑니다. 수익 창출 기능을 사용하기 위한 최소 조건은 별도로 이렇게 표로 명시되어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주세요. 자, 그럼 이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유튜브 채널 수익 창출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구독자 10,000명 초과가 아니라 1,000명 초과가 돼야 되겠죠? 이거 틀렸고 최근 12개월간 유효 시청 시간이 4,000시간 이상 맞습니다. 연결된 애드센스 있어야겠죠? 그리고 채널 커뮤니티 가이드 위반 경고가 없어야겠죠? 정답은 1번입니다. 네, 다음 문제입니다. 크리에이터 제임스는 유튜브를 통해서 자신이 자유롭게 창작하고 새로운 기회를 찾으면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다음 중 유튜브 수익 창출 프로그램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크리에이터는 특정 구독자 수를 초과하면 수익금을 받는다. 특정 구독자 수를 초과하면 수익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틀렸고요. 크리에이터는 유튜브 콘텐츠를 업로드할 때마다 수익금을 받는다? 이거 아닙니다. 크리에이터는 브랜디드 콘텐츠 제작, PPL을 하면 수익금을 받는다. 수익금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유튜브에서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크리에이터는 콘텐츠에 게재되는 광고를 통해서 수익금을 받는다. 이게 정확한 그 유튜브 수익 창출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정답은 4번입니다. 네, 다음 챕터 유튜브 광고 시작하기입니다. 자, 유튜브 광고 그럼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데 먼저
구글 애즈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구글 애즈는 유튜브 광고를 세팅할 수 있는 광고 플랫폼입니다. 네이버를 보면은 네이버 광고 플랫폼, 메타를 진행하고 싶다 하면 메타 광고 플랫폼이 있듯이 유튜브 광고를 시작하고 싶다 하면 구글 애즈라는 플랫폼을 세팅을 하셔야겠죠. 거기서. 유튜브 광고뿐만 아니라 구글 검색 결과에 노출되는 구글 검색 광고, 그리고 디스플레이 네트워크 광고, 앱 광고 등 다양한 구글 광고를 여기서 모두 세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유튜브 광고 상품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너뛸 수 있는 인스트림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예전 명칭으로는 트루뷰 인스트림으로 불린 그 상품을 말하는데요. 5초간 강제 노출 후 스킵 버튼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너뛸 수 있는 트루뷰 인스트림 광고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프리롤, 영상 처음에, 미드롤, 영상 중간에, 포스트롤, 영상 마지막에 노출되고 미드롤 같은 경우에는 8분 이상, 영상 길이가 8분 이상 시에만 노출이 됩니다. 그리고 CPV 가금 형태입니다. 30초 이상의 영상 같은 경우는 30초 이상을 시청을 해야 되고 30초 미만 시에는 전 시간을 시청해야 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비용 자체를 좀 줄일 수 있겠죠. 클릭 시에도 가금이 되는데요. 제목, 랜딩, CTA, 콜 투 액션이라고 그 클릭 버튼, 그리고 컴패니언 배너를 클릭할 때도 가금이 됩니다. 영상 길이 자체에 대해선 제한은 없지만 3분 이상은 더 높은 일자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PC의 경우에 제가 예시로 가져와 봤는데 이런 식으로 오른쪽에 컴패니언 배너가 함께 노출이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300에서 60 픽셀로 이렇게 영상이 나올 때 오른쪽에 비디오 컴패니언이나 이미지 컴패니언을 함께 노출시킬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건너뛸 수 없는 인스트림입니다. 요거는 TV CF랑 유사한 느낌인데요. 스킵 버튼 없이 광고 전체를 재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 길이가 길면 안 되겠죠? 15초 이내 영상만 요 해당 광고가 가능하고 CPM, 노출 1000회당 가금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다음은 인피드 동영상 광고입니다. 예전 명칭으로는 트루뷰 비디오 디스커버리라고 불렸던 광고 상품인데요. 영상 미리 보기 이미지와 텍스트로 노출이 됩니다. 어디에 노출되느냐? 여기 예시안처럼 홈피드, 검색 결과 상단, 추천 영상 상단 등에 노출이 됩니다. 이렇게 유튜브에 보시면은 요 피드 이 부분이랑 그리고 영상을 시청하고 있으면 그 시청 페이지에 밑에 부분에 뜨고 그리고 유튜브에서 특정 키워드를 검색을 했을 때 그 검색 결과 상단에도 노출이 됩니다. 이 영상을 시청할 유저가 광고를 누르는 흐름이라서 시청 기간이 깁니다. 그러니까 강제로 시청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영상을 보고 싶다, 궁금하다 하는 사람들에게서만 광고가 재생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광고 시청 기간이 길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과금 방식은 CPV입니다. 영상 이미지 텍스트 클릭 시 과금이 되고 그렇게 클릭을 했을 때 영상이 재생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 참여 유도가 가능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강제성이 낮고 영상 길이 자체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네, 다음은 CPM 마스트헤드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유튜브 접속 시에 홈에서 가장 먼저 보이는 영상으로 영상 썸네일, 제목, 설명 문구, 그리고 클릭 유도 문안으로 노출이 되고 CPM 과금 방식입니다. 홈페이지 최상단이라는 프리미엄 지면을 활용할 수 있어서 신규 브랜드 런칭이나 대대적인 마케팅 진행 시에 주로 활용을 하면 됩니다. 타겟팅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하는 비용만큼만 집행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다른 브랜드들이 노출이 돼요. 그래서 여러 브랜드들이 홈지면에 롤링되어서 노출이 됩니다. 예전에는 이 마스트헤드가 한 브랜드가 하루 동안 고정돼서 노출이 되었는데 이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다음은 범퍼헤드입니다. 6초 이내 노출되는 광고로 짧은 영상을 강제로 노출시킬 때 추천하고요. 영상 시간이 짧기 때문에 광고에 대한 거부감이 낮으며 CPM 과금 방식입니다. 다음은 아웃스트림입니다. 아웃 자체가 요거를 설명한다고 보시면 돼요. 바로 유튜브 외에 GDN 파트너 지면, 그러니까 구글 디스플레이 네트워크 그 외부 지면에 노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리 없이 일단 자동이 재생이 되는 VCPM 과금 방식이고 지면의 50% 이상 2초 이상 노출 시 과금이 됩니다. 그리고 영상을 클릭했을 때 사운드 재생되면서 처음부터 다시 재생이 됩니다. 그리고 로고나 CTA 버튼을 클릭했을 때는 랜딩 페이지로 연결되고 텍스트를 클릭하면 아무 액션이 일어나지 않고요. 그리고 일시 중지를 클릭했을 때는 자동 재생되는 프리뷰 영상이 일시 중지됩니다. 네, 그럼 이 이론을 바탕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중 유튜브 최초 건너뛰기가 가능한 동영상 광고로 조회 가능성이 높은 시청자에게 광고를 게재하는 방식의 광고 상품. 건너뛰기가 가능한 거 여기서 봤을 때
트루브 인스트림이겠죠. 이거 이제 예전 명칭이긴 한데 건너뛸 수 있는 광고 트루브 인스트림입니다. 범퍼헤드와 CPM 마스터헤드는 애초에 광고가 건너뛰기가 되지 않는 영상이고 트루브 비디오 디스커버리는 영상이 바로 재생되는 게 아니라 영상 썸네일만 먼저 노출되는 광고 상품이죠. 다음 중 유튜브 광고 형식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봤을 때 정답은 4번입니다. 하루 24시간 마스터헤드 광고 같은 경우는 이미 종료된 광고 상품이기에 정답은 4번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중 유튜브 홈페이지 최상단에 노출되며 원하는 노출량만큼 구매해 노출시키는 광고 상품은 무엇인가? 이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CPM 마스터헤드죠. 그럼 여기서 트루브 비디오 디스커버리랑 범퍼헤드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는데 프라임팩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다음 문제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 TV 방송사와 웹 오리지널 컨텐츠 채널을 선별해서 판매하는 유튜브 예약형 광고 상품은 무엇인가? 이게 바로 프라임팩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뭐 유튜브 프리미엄은 이제 유튜브 유료 상품이고 마스터헤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튜브 홈 메인 화면에 노출되는 광고 상품이고 SMR은 유튜브뿐만이 아니라 뭐 네이버 TV라든지 뭐 카카오 TV라든지 그런 다양한 영상 플랫폼에 노출되는 영상 광고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다음 중 트루브 인스트림 광고의 과금 방식은 건너뛸 수 있는 광고는 CPV Cost per View입니다. 다음 중 트루브 인스트림 광고 노출 시 건너뛰기 버튼이 노출되는 시점으로 알맞은 것은 요거는 5초 후에 스킵 버튼이 노출이 됩니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중 영상 길이 1분짜리로 트루브 인스트림 광고 집행 시 과금이 되는 시점 1분 30초 이상의 경우에는 30초 시청을 한 후부터 과금이 되기 때문에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중 트루브 인스트림 광고가 노출되는 위치로 알맞은 것은 한번 볼게요. 유튜브 홈피드, 유튜브 검색 결과, 유튜브 영상 시청 페이지 하단은 디스커버리에 대한 설명이 있기 때문에 정답은 3번입니다. 영상 시청 페이지, 그 영상에 노출되는 광고 영상이기 때문에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중 트루브 인스트림 광고의 과금 형식으로 틀린 것은 한번 볼게요. A few moments later. 컴패니언 배너 클릭 시, URL 클릭 시, CTA 버튼 클릭 시 과금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건너뛰기 버튼 클릭하면 과금이 안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 중 트루브 인스트림 광고에서 15초 영상 소재를 사용할 경우 과금 시점으로 알맞은 것은 30초 미만의 영상 같은 경우에는 그 영상 자체를 모두 시청을 해야 과금이 된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중 트루브 동영상 광고 집행 시 허용되는 영상 소재 길이로 적합한 것은 요거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중 유튜브 채널 내 영상 조회수가 카운팅되지 않는 광고는 무엇인가? 자, 볼게요. 트루브 인스트림 광고, 트루브 비디오 디스커버리 광고는 이제 광고를 봤을 때 조회수가 카운팅 되지만 건너뛸 수 없는 광고는 이거 자체가 건너뛸 수 없는 광고이기 때문에 조회수가 카운팅 되지는 않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 중 트루브 동영상 광고의 최소 CPV 입찰 단가로 적합한 것은 최소 CPV 자체는 없습니다. 다음 중 트루브 인스트림 광고 집행 시 노출 10만 회, 조회수 2만 회인 영상의 조회율로 알맞은 것은 그러니까 조회수가 2만 회인데 노출수가 10만 회다. 그러면 요거를 퍼센트로 하면은 1번 20%겠죠? 다음 중 6초 범퍼헤드 과금 방식은 무엇인가? 요거는 강제성이 높은 광고이기 때문에 CPM으로 과금이 됩니다. 다음 중 범퍼헤드의 작동 방식 설명으로 틀린 것은 최대 6초에 건너뛸 수 없는 영상 광고고 범퍼헤드 집행 시 영상 조회수는 증가하지 않는다. 입찰 방식으로 CPM 또는 CPC 선택 가능한 게 아니라 CPM으로만 과금이 됩니다. 효과적인 인지도 및 도달 확대 등의 목표 달성이 가능합니다. 다음 중 구글 광고 프로그램인 구글 애즈, 아까 그 광고 플랫폼 말씀드렸죠? 에서 할 수 없는 광고는 무엇인가? 여기서 봤을 때 뭐 간단해요. 동영상 광고, 구글 앱 광고, 디스플레이 광고.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 자체는 그냥 실시간 그 라이브 스트리밍이기 때문에 구글 애즈에서 하는 거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다음 중 유튜브 동영상 광고가 게재되지 않는 곳은 볼까요? 구글 디스플레이 네트워크 동영상 파트너 맞습니다. 구글 검색 결과. 이 구글에서 검색한 검색 그 결과 화면에서 영상 자체는 노출되지 않습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영상 시청 페이지, 유튜브 홈피드 첫 화면 모두 노출이 되죠. 다음 중 트루브 광고 집행 시 광고 영상 소재를 등록해야 하는 위치로 알맞은 것은 이거는 구글 애즈에서 세팅을 해주셔야 하기 때문에 정답은 1번입니다. 다음 중 트루브 비디오 디스커버리 광고의 과금 방식으로 알맞은 것은 트루브 비디오 디스커버리 자체가 노출됐을 때는 과금되지 않지만 그거에 대한 클릭이 일어났을 때 그때부터 과금이 되기 때문에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중 트루브 비디오 디스커버리 광고를 클릭 시 연결되는 곳으로 알맞은 것은 광고를 클릭했을 때 아까 디스커버리 광고 클릭했을 때 광고 영상 시청 페이지로 연결이 된다고 했죠. 정답은 1번입니다. 다음 중 트루뷰 인스트링 광고 시 사용하는 컴패니언 이미지 배너 크기로 적합한 것은 이렇게 생긴 이미지라고 했죠. 300에서 60픽셀의 사이즈입니다. 다음 중 영상 광고가 시작된 이후 15초 동안 건너뛰기가 불가한 광고 상품은 무엇인가? 이거 같은 경우에는 건너뛸 수 없는 광고입니다. 정답은 1번. 15초 내에 영상이 있다. 그럼 이 광고 상품을 활용하는 게 좋겠죠? 자, 다음은 이 유튜브 광고 상품을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마케팅 목표를 가지고 있고 이 광고 상품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싶다. 자, 인지도가 높아지기 위해서는 최대한 많은 소비자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시켜서 이런 브랜드가 있다라는 것을 인지시키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겠죠. 그 광고 상품이 바로 CPM 마스터헤드입니다. 유튜브 홈 최상단의 위치에 광고로 노출되기 때문에 압도적인 노출량을 가지고 있고 이 브랜드가 대세라는 걸 좀 드러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트루뷰 포 리치입니다. 그러니까 리치 자체가 이제 도달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달을 위한 광고를 진행한다예요. 트루뷰 인스트링 광고의 도달률이 높은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고 영상 길이 자체는 15초에서 20초 내로 짧게 권장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타겟팅에 대한 방법인데요. 타겟팅도 너무 좁혀서 진행하는 거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인구 통계나 상세 인구 통계, 자녀 유무, 결혼 여부 등 아니면 관심 분야, 뉴스, 정치, 미용 등 아니면 맞춤 관심 분야, 브랜드에 맞는 관심 분야로 다양한 타겟팅 조합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브랜드 인지를 했다. 그러면 그 브랜드에 대한 고려를 한번 해봐야겠죠. 어떤 여러 브랜드들 중에서 이 브랜드를 선택하고 싶다 하는 고려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도록 브랜드 고려도의 입장에서 보면은 어떤 광고 상품을 이용해야 하느냐. 먼저 인스트링 광고입니다. 트루뷰, 그러니까 트루뷰라는 말 자체가 진성조예요. 그것을 유도해서 영상을 조회하고 반응하도록 유도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건너뛰기를 하거나 이탈한 유저에게는 과금되지 않는 CPV 형식을 활용하면 충분히 가성비 있는 광고를 진행할 수 있겠죠? 인지도는 있지만 핵심 메시지 전달이 필요할 때 운영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인피드 광고입니다. 영상을 클릭했을 때 내 채널에서 영상이 재생되기 때문에 내 채널 자체를 활성화시키기에 좋은 광고 상품입니다. 영상을 볼 사람들만 클릭하기 때문에 관여도가 높은 유저들이 채널에 유입됩니다. 그러니까 영상을 더 재생할 니즈 자체가 있는 사람들만 그 영상을 클릭해서 내 채널에 들어와지기 때문에 진성 유저들이 많이 유입될 수 있겠죠. 그 채널 활성화와 함께 영상 참여를 높이고 싶을 때 활용하면 좋습니다. 타겟팅 자체는 이 계제 지면 자체를 이제 필터링 하는 게 좋은데요. 주제, 계제 위치, 키워드 등을 활용해서 타겟팅하면 좋습니다. 이 타겟팅에 대한 부분은 타겟팅 챕터에서 별도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다음은 고려까지 갔다. 그러면 실제 그 소비자가 액션, 구매라든지 문의를 남길 수 있는 그 액션 자체를 유도를 하는 퍼포먼스 광고가 진행이 돼야겠죠? 구매를 일으키고 매출을 올리도록 특가, 할인, 구매 항의 등 직접적인 구매를 유도하는 컨텐츠를 포함한 광고를 노출시키면 좋습니다. 하나씩 볼게요. VAC, 비디오 액션 캠페인인데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광고 상품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액션, 그러니까 구매를 유도하도록 하는 자동화된 광고 상품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VAC 캠페인 안에는 건너뛸 수 없는 광고, 건너뛸 수 있는 광고 등 다양한 광고 상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환 가능성이 높은 시청자를 찾아다니면서 유튜브 모든 페이지에 광고가 노출됩니다. 그리고 유튜브 디스커버리, 이제는 디맨드 젠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는데요. 이미지, 텍스트로 노출되는 디스커버리에 유튜브에만 단독적으로 노출되는 디스커버리 광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영상을 활용했다면 요거는 이미지 자체를 활용하는 광고 상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타겟팅인 경우에는 비디오 리마케팅. 그러니까 그 채널 자체를 활용하는 건데요. 채널 구독자나 영상 시청 이력자에게 반복적으로 노출시켜서 우리 브랜드에서 구매가 일어나도록 리마케팅, 그러니까 리타겟팅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유튜브도 동일하게 메타처럼 캠페인, 광고 세트, 광고 소재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캠페인입니다. 캠페인 단에서는 예산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1예산, 총예산 등 기간에 맞는 예산을 설정할 수 있고요. 시작일과 종료일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캠페인 단에서.
그리고 네트워크를 설정할 수 있는데요. 노출시킬 범위를 설정하는 겁니다. 우리는 유튜브 검색 결과에만 노출시키고 싶다. 아니면 유튜브 영상에만 노출시키고 싶다. 아니면 디스플레이 네트워크 동영상 파트너. 그러니까 유튜브뿐만이 아니라 뭐 언론사 지면, 커뮤니티 지면 등 다양한 지면에 노출시키고 싶다 이런 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찰 전략을 설정할 수 있는데요. CPV, CPM, CPA 입찰 등 선택을 할 수 있고 최대 입찰가 설정을 통해서 광고 예산에 맞게 조율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광고 상품마다 그 과금 방식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뭐 내가 트리뷰 인스트림을 하더라도 CPA, 뭐 CPC, CPM, CPB 다 선택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 인벤토리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브랜드의 안정성을 위해서 확장 인벤토리, 표준 인벤토리, 제한 인벤토리 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 노출을 시키겠느냐를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노출 기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뭐 PC, 모바일뿐만이 아니라 태블릿, TV에도 노출시킬 수 있고 특정 기기, 그러니까 아이폰의 무슨 버전에만 노출시키고 싶다. 이것도 선택이 가능하고 운영체제, 네트워크, 와이파이가 연결되어 있을 때만 광고를 노출시키고 싶다. 이런 것도 선택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게재 빈도 및 일정입니다. 동일한 사용자에게 몇 번 정도 노출돼도 괜찮겠느냐라는 그 횟수를 조정할 수 있고요. 특정 요일과 시간대를 설정해서 광고를 라이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영업시간 외에는 노출을 안 시키고 싶다 하면 여기서 설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그룹입니다. 여기서는 입찰가와 타겟팅을 설정하는 건데요. 그 타겟팅을 어떻게 설정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죠. 뿐만 아니라 여기서도 재타겟팅 등으로 정교한 타겟팅이 가능합니다. 그룹에서는 주로 타겟팅을 설정한다고 보시면 돼요. 소재입니다. 요거는 광고로 노출돼 소재를 등록하는 건데 뭐 다른 그 광고 플랫폼의 경우에는 그 광고 플랫폼에 직접 소재를 등록해야 되지만 구글 같은 경우는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를 해서 그 링크를 등록을 하면 그 영상이 자동으로 끌어와집니다. 이런 식으로 등록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광고 정책이 위반되는 광고는 비승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필시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요. 영상은 공개, 일부 공개로 업로드된 영상만 광고로 노출 가능하기 때문에 비공개 영상이나 예약 영상은 노출이 불가능합니다. 광고 검수 프로세스는 대부분 24시간 내에 이뤄지고 그 광고 검수 상태를 보면 검토 중, 운영 가능 제한적, 운영 가능 모든 위치 제한, 게재 중, 승인됨 제한적, 비승인, 운영 불가능 이렇게 있는데요. 운영 불가능 같은 경우는 뭐 캠페인이 오프되어 있거나 광고 그룹이 오프되어 있거나 그럴 때 이렇게 뜨고 뭐 검토 중은 당연히 검토 중인 상태이고 운영 가능, 게재 중, 승인됨 이런 게 이제 광고가 라이브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운영 가능 제한적, 승인됨 제한적 같은 경우는 일부 어떤 요소들로 인해서 특정 노출 시면에는 노출이 불가능하다 이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운영 가능 모든 위치 제한은 어떤 특정 요소로 인해서 모든 위치에 노출이 지금 제한되는 소재다. 그래서 보면은 노출수나 클릭수가 0인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런 거는 이제 비승인된 부분만 체크를 해서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 이론을 바탕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중 유튜브 광고 검수 소요 시간은 아까 24시간이라고 말씀드렸죠? 1일 이내 검토가 완료되기 때문에 정답은 1번입니다. 다음 중 유튜브 광고 소재 목적으로 제작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는 노출을 원치 않을 때 할 수 있는 채널 내 영상 업로드 옵션의 설정 방법은 정답은 3번입니다. 요 미등록이 일부 공개인데 그러니까 광고로 노출시키는 영상이긴 하지만 내 채널에 노출시키고 싶지는 않다 할 때 미등록으로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 중 비디오 액션 광고 VLC에서 지원하지 않는 추가 기능은 무엇인가? VLC 같은 경우는 사이트 링크 확장, 프로덕트 피드, 그러니까 제품 피드, 그리고 앱 딥링킹 기능을 지원하지만 지도 기능은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중 구글 애즈 광고 캠페인에서 특정 기기 타겟팅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특정 통신사, 특정 휴대전화 기기, 컴퓨터, 휴대전화, 태블릿 타겟팅 다 가능합니다. 근데 특정 TV 브랜드 타겟팅은 불가하기 때문에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중 유튜브 컨텐츠, 영상 설명 문구 등 내에 사용이 가능한 외부 링크는 무엇인가? 볼게요. 멀웨어를 설치하는 웹사이트나 앱으로 연결되는 링크 안 될 것 같죠? 음란물 안 될 것 같죠? 기업의 상업적인 내용이 들어간 홈페이지, SNS 페이지, 이벤트 페이지 가능합니다. 요거 자체를 위해서 광고를 하는 거니까 사용자의 로그인, 사용자 인증 정보, 금융 정보 등을 피싱하는 웹사이트 이거 안 될 것 같죠?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중 중복 시청을 최소화하고 순 시청자를 최대한 늘리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노출 그 빈도수 자체를 좀 조정하는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광고 게재 빈도를 설정하시면 됩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 중 브랜드 인지도 개선을 목표로 트루브 캠페인 진행 시 가장 중요하게 평가해야 할 실적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인지도 개선을 위해서는 그 영상에 대한 조회수 자체를 늘림으로 인해서 브랜드에 대한 인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조회율, 조회당 비용, 후속 조회수 이게 가장 적절해 보이네요.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 중 유튜브 광고 시 동일 유저에게 반복적으로 광고가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하고 싶대요. 그러면 광고 게재 빈도를 조정을 해야겠죠? 1번이 적절해 보이기에 정답은 1번입니다. 다음 중 유튜브 광고가 불가한 동영상 등록 상태는 무엇인가? 미등록, 이게 이제 일부 노출이기 때문에 가능하고 등록 상태 가능하죠? 비공개는 그 광고가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중 동영상 광고 품질 평가 점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조회율이나 진행률이나 클릭률 같은 경우에는 그 영상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도기 때문에 영향을 끼칠 수 있지만 동영상 광고비 수준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광고를 진행을 했다. 그럼 그 광고에 대한 데이터를 알아볼 수 있어야겠죠. 그 데이터에 관련된 필수 용어들을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출입니다. 유저들에게 광고가 노출된 횟수를 말하고요. 중복 노출된 횟수치까지 카운팅됩니다. 도달입니다. 노출된 사람이 얼마인지 보여주는 횟수로 중복 없이 카운팅됩니다. 그러니까 도달은 사람 수를 말하는 거고 노출은 그 사람이 몇 번 조회했는지를 합한 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조회율입니다. 아까 계산하는 문제가 나왔었죠. 광고 노출수 대비 조회수를 나눈 비율입니다. 조회당 비용, 1회 영상 시청이 발생할 때 소요되는 비용, 노출당 비용은 1000회 광고 노출에 소요되는 비용, 이 CPM이라고 하죠. 조회당 비용은 CPB라고 하고요. 시청시간, 사용자가 광고를 시청한 총시간, 평균 시청시간 / 노출수는 광고 노출 1회당 영상 광고를 시청한 평균 시간을 의미합니다. 참여수는 티저나 아이콘과 같은 양방향 요소를 클릭한 횟수, 랜딩으로 넘어가지 않는 순수한 광고 영상 참여 횟수를 말합니다. 다음은 참여율입니다. 광고에서 발생한 참여수를 광고가 게재된 횟수로 나눈 값이고요. 순 사용자는 일정 기간 동안 광고를 본 총 사용자 수입니다. 고유 쿠키는 개별 브라우저별로 고유한 쿠키의 수라고 보시면 되고, 유튜브 참여도는 시청자가 영상 광고를 본 후 유튜브에서 관련 활동을 수행했을 때 발생합니다. 획득 조회수는 그 광고 영상을 통해서 후속 영상을 시청하면 증가하는 조회수를 말하는 거고요. 구독수는 채널을 구독한 횟수입니다. 100 이상의 수치만 정확히 파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재생 목록, 좋아요, 공유, 데이터들 같은 경우는 그 각 항목에 활동을 할 경우에 일씩 증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다음은 이 용어들을 바탕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중 조회율에 대해서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광고 노출 대비 조회 비율이기 때문에 정답은 3번입니다. 네, 다음 챕터는 유튜브 타겟팅 전략, 그 타겟팅이 정말 중요하죠.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행동 기반, 광고가 노출되는 게재 지면 컨텐츠에 따른 컨텐츠 기반 광고 타겟팅, 그리고 시청자 성향과 관심사를 기반으로 한 타겟팅,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먼저 사용자 행동 기반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위치 타겟팅입니다. 도시, 국가, 지역 등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영상을 시청하고 있는 물리적, 지리적 위치를 설명하는 겁니다. 기기에 지정되는 IP 주소나 구글 지도에서 확인되는 기기 위치 등을 통해서 타겟팅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플러스로 위치 타겟팅은 유저의 최근 관심사도 반영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유저가 최근 검색한 위치, 지역, 지리 관련 정보, 활동 위치 기록 등으로도 위치 타겟팅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 여행을 가서 일본 관련된 키워드를 검색하거나 했을 때 위치 타겟팅도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은 언어 타겟팅입니다. 특정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유저를 타겟팅하는 건데 구글 서비스, 그러니까 유튜브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언어, 구글 디스플레이 네트워크에서 그 언론사 지면을 봤을 때 뉴스를 보고 있을 때 그 뉴스가 어떤 언어로 노출이 되고 있는지를 해서 타겟팅이 가능한 언어 타겟팅입니다. 기기 타겟팅입니다. 어떤 기기로 유튜브를 시청할 때 광고를 노출시킬 것인가를 선택을 하는 건데요. 기기 운영체제, 모델, 그러니까 아이폰이나 갤럭시 시리즈 자체를 선정을 할 수도 있고요. 네트워크 환경도 선택이 가능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와이파이가 연결되었을 때만 노출시키고 싶다. 아이폰 12 미니를 쓰는 사람들에게만 노출시키고 싶다. 이런 식으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네, 다음은 컨텐츠 기반 광고 타겟팅입니다.
상품에 관심이 있을 만한 잠재 고객이 즐겨보는 영상을 타겟팅하는 방식인데요. 그러니까 노출 지면을 가지고 타겟팅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먼저 계제 위치 타겟팅입니다. 특정 채널, 특정 영상만 골라서 해당 영상의 광고를 노출시키는 건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MBC 예능 채널이 있어요. 거기에만 우리 브랜드를 노출시키고 싶어요. 그럼 그 MBC 예능 채널을 선택을 해서 거기에만 노출시키도록 타겟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노출 범위 제한 정도가 제일 높기 때문에 노출당 비용이 좀 높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뭐 채널 하나에 그 특정 영상에만 노출시키고 싶다고 그렇게 타겟팅을 해버리면 그 영상 자체는 여러 광고가 노출되는 지면이기 때문에 거기서 싸워야 된단 말이죠. 우리는 그 지면에만 노출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노출당 비용 자체가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다음은 주제 타겟팅입니다. 특정 주제들로 묶인 영상을 시청한 사람들을 타겟팅하는 방식입니다. 식음료, 쇼핑, 건강, 예술, 엔터테인먼트, 자동차 등을 선택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계제 위치 타겟팅을 하는 것보다는 주제 타겟팅을 활용을 해서 예능, 엔터테인먼트 그런 주제를 선택하면 그 관련된 주제의 영상에만 노출이 되고 그 관련된 영상 채널에만 노출이 되기 때문에 요거를 활용하면 조금 더 노출당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키워드 타겟팅입니다. 광고가 노출되었으면 하는 영상 콘텐츠와 관련된 키워드를 타겟팅합니다. 타겟팅한 키워드가 포함된 영상 콘텐츠 앞에 광고가 노출되는데요. 그러니까 주제 타겟팅은 어떻게 보면 좀 광범위한 카테고리이기 때문에 나는 특정 키워드를 직접 기입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키워드 타겟팅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몇만 개 정도까지 기입을 할 수 있으니까 이거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제외 타겟팅입니다. 특정 지면과 특정 키워드에 노출되는 광고 지면 자체를 필터링 할 수 있겠죠. 네, 다음은 시청자 성향과 관심사를 기본으로 한 사용자 기반의 타겟팅입니다. 계제 지면 고려하지 않고 오직 잠재 고객의 성향만으로 타겟팅하는 겁니다. 아까 같은 경우는 그 계제 지면을 기준으로 타겟팅을 했다면 그 계제 지면 상관하지 않고 그 계제 지면에 노출되는 사용자를 중심으로 타겟팅하겠다 이 내용인 거죠. 인구 통계 타겟팅입니다. 특정 연령, 성별, 자녀 유무, 가계 소득 범위로 타겟팅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잠재 고객 세그먼트인데요. 요거 중요합니다. 확자 인구 통계 정보, 자녀 유무, 결혼 유무, 주택 소유 여부 등으로 타겟팅이 가능하고 관심 분야, 스포츠, 여행 등 12개로 나눠진 관심사를 타겟팅할 수 있습니다. 구매 계획, 특정 주제에서 구매 의도를 가진 사용자에게 노출시킬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상호작용, 그러니까 내 유튜브 채널이라든지 그 내 유튜브 채널의 영상 시청 유저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리타겟팅과 근접한 타겟팅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본 30일로 되어 있는데 1일에서 540일까지 기간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최대 540일 동안 특정 내 유튜브 채널의 영상을 조회한 사람으로 이런 식으로 타겟팅을 할 수 있는 거죠. 합성 잠재 고객 세그먼트입니다. 이 각 타겟팅을 교차해서 구성을 할 수 있고요. 맞춤 잠재 고객 세그먼트는 구글에서 특정 검색어를 검색한 사람, 그리고 어떤 랜딩 페이지, 어떤 사이트에 들어간 사람, 그리고 안드로이드에서 이 앱을 설치한 사람을 타겟팅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 이론을 바탕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중 비디오 리마케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비디오 리마케팅을 위해서는 태그를 심어야 한다? 아닙니다. 내 유튜브 채널을 구글 애즈랑 연동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따로 태그를 설치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영상이 업로드된 유튜브 계정과 유튜브 동영상 광고를 진행할 구글 애즈 계정을 서로 연동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연동을 해야지 그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어요. 시청자 목록 최대 365일까지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540일까지 가능하죠. 틀렸습니다. 비디오 리마케팅 적용 시 입찰가가 할증되지 않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네, 다음 중 비디오 리마케팅 목록으로 만들 수 없는 것은 그러니까 비디오 리마케팅 타겟팅을 위한 그 타겟팅의 모수를 끌고 올 수 있는 것들, 채널의 동영상 조회 가능하고 채널 페이지 방문 가능하죠. 광고를 건너뛴 시청자는 그 광고에 대한 반응을 하지 않은 시청자이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채널 내 특정 영상에 댓글을 남긴 시청자, 이것도 반응을 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다음 중 비디오 리마케팅과 관련하여 잘못 설명한 것은 한 개 유튜브 채널에 여러 개 구글 애즈 계정 연동할 수 있습니다. 비디오 리마케팅으로 생성한 목록은 GDN 광고로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비디오 리마케팅 위해서는 별도의 태그를 설치해야 한다고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죠. 비디오 리마케팅은 광고 입찰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중 인구 통계 타겟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성별 연령 맞고요. 자녀 유무, 소득 수준 가능하지만 거주지는 이 타겟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음 중 특정 키워드가 포함된 영상, 특정 연령 및 성별 등을 제외하는 타겟팅 방식은 제외 타겟팅이겠죠?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중 컨텐츠 기반의 타겟팅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노출 지면 자체를 타겟팅하는 거죠. 계제 위치 맞고 주제, 키워드 등을 통해서 계제 지면을 타겟팅하는 건데 시청자를 기반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 중 BTS 유튜브 채널에 광고를 게재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타겟팅. 이 채널 자체에만 광고를 노출시키고 싶기 때문에 정답은 2번 계제 위치 중 채널입니다. 다음은 유튜브 내 뉴스 관련 채널 영상에 광고를 게재하기 위해서 적합한 타겟팅은 뉴스 관련 채널 영상이기 때문에 주제 타겟팅을 활용하면 되겠죠. 다음 중 특정 분야의 구매 의도가 매우 높은 유저에게 광고를 노출할 수 있는 타겟팅. 구매 의도를 가지고 타겟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정답은 4번입니다. 이런 타겟팅은 무엇을 통해서 이게 타겟팅이 되느냐 하면 구글 서비스, 유튜브나 구글, 그리고 구글 디스플레이 네트워크 다양한 그 언론 지면이나 그 커뮤니티 지면을 통해서 사용자가 행동을 한 행동 액션 등을 바탕으로 타겟팅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쇼핑을 자주 하고 여성 쇼핑몰 관련된 데를 자주 들어가고 관련된 키워드를 많이 검색했으면 저는 이제 쇼핑이나 의류 이런 쪽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다라고 타겟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다음 중 20대 여성 쇼핑몰을 운영하는 광고주가 있다. 주요 고객인 20대 여성에게만 광고를 노출시킬 수 있는 타겟팅 방식은 인구 통계를 활용하면 되겠죠. 20대 여성으로 해서 광고를 노출시키면 됩니다. 다음 중 키워드 타겟팅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적용한 문맥을 기반으로 유튜브 내 영상 제목, 설명 문구, 태그 등에 매칭이 되어 광고를 노출한다. 가능하죠? 광고 그룹당 20개 이상 문맥 사용이 불가하다. 아닙니다. 몇만 개까지 등록이 가능합니다. 경쟁사 키워드 사용 가능합니다. 일정 수량 이상 키워드 사용 시 과금 비용 할증되지 않습니다. 많은 키워드를 등록을 했다고 해서 할증이 되지는 않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네, 다음은 유튜브에 대한 마지막 챕터인 유튜브 광고 성과 측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실시간으로 노출수, 조회수, 클릭수, 광고비 등 다양한 지표 확인이 가능한데요. 요일별, 시간별, 기간별, 소재별 등 상세한 데이터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여러 광고 성과 측정 도구가 있는데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도달 범위 플래너입니다. 성과 예측을 도와주는 플래닝 도구로 타겟에 얼마나 도달할 수 있는지 그 예상 데이터를 뽑아낼 수 있는 건데요. 집행 예상과 광고 상품이 정해져 있으며 도달률을 알고자 할 때 이용하면 좋습니다. 다음은 브랜드 리프트 서베이 BLS인데요. 광고 노출되는 짧은 설문조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광고를 보고 나서 최근에 이 브랜드 영상을 보신 적이 있다면 체크해주세요. 이런 짧은 설문조사가 뜨죠. 여러 브랜드들이 노출이 되면서 그걸 선택하고 제출하는 건데 그 도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노출 대상을 선정해서 서베이 응답을 수집받고 그 결과를 리포트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유튜브 저작권 이슈 대응입니다. 내 영상에 갑자기 광고가 게재되는 순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K-pop 아이돌 플레이리스트 영상을 보고 있는데 중간중간에 광고가 뜰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에요. 내 영상이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했기 때문입니다. 해당 영상은 수익 창출 자체가 불가하고 강제적으로 광고로 노출이 되는데요. 그러면 그 저작권 침해를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신고된 사유를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사유에 맞는 요건을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이의 제기는 구체적인 사유를 작성해서 유튜브에서 먼저 검토를 한 후에 소유권자에게 이의 제기가 전달이 됩니다. 그 소유권자가 승인을 해야지 해결되는 방식입니다. 허위사실 유포 영상에 대해서는 그 시청자가 직접적인 신고 기능을 통해서 신고 처리가 가능합니다. 최근에 아이돌 관련해서 사이버 레카 채널이 굉장히 많이 퍼졌었잖아요. 그런 영상이나 채널에 대해서는 신고 처리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그 신고를 할 때 다양한 사유를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예시안들이 있는데요. 성적인 컨텐츠거나 폭력적 또는 혐오스러운 컨텐츠 등 그 영상이 어떤 사유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그 사유를 체크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유튜브 광고 시 광고 게재 지면 안정성 확보 방안인데요. 아까 제가 기본 인벤토리, 확장 인벤토리, 제한 인벤토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외된 유형 및 라벨 설정을 통해서 좀 민감한 사회 키워드 관련 영상에 미노출되도록 하고 싶다. 그런 브랜드들 같은 경우에는 이걸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인벤토리에는 확장 인벤토리, 모든 동영상 광고에 게재가 된다.
표준 인벤토리, 기본 옵션입니다. 그냥 표준적인 그 인벤토리 노출이 되는 거고, 제한 인벤토리,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브랜드에 그 적합하도록 컨텐츠 범위 자체를 줄여서 게재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인벤토리 자체가 확장, 표준, 제한으로 조금 더 제한적인 인벤토리에 노출시키고 싶다 할 때는 이 제한 인벤토리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컨텐츠 라벨이 있는데요. 그 영상마다 라벨이 다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은 DLG, 전체 이용가, DLPG, 대부분의 사용자, 보호자 지도가 필요한 경우, DLT, 청소년 이상의 사용자, DLMA, 성인용 콘텐츠, 그리고 등급 미지정, 분류 과정을 완료하지 않아 지정되지 않은 컨텐츠, 이렇게 컨텐츠 라벨이 부여받게 되는데 그 컨텐츠 라벨을 기준으로도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인용 컨텐츠에는 노출되고 싶지 않아. 그럼 그걸 제외 처리해 주시면 돼요. 컨텐츠 유형도 삽입된 유튜브 동영상, 그러니까 유튜브 내 영상이 아니라 그 링크를 어디서 이제 외부 링크에 퍼서 그 영상에는 광고가 노출되고 싶지 않다. 이럴 때 삽입된 유튜브 동영상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시간 스트리밍 동영상에도 광고가 뜨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는 굳이 광고를 노출시키고 싶지 않다 하면 이것도 제외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 구글에서는 다양한 크리에이티브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먼저 비디오 빌더입니다. 이미지와 텍스트로 15초 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도구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서비스가 중지된 상태라고 합니다. 비디오 애드 시퀀싱, 원하는 광고 순서로 잠재 고객에게 스토리텔링 광고를 진행할 때 활용하시면 됩니다. 디렉터 믹스입니다. 타겟 고객별 맞춤형 메시지를 담아 많은 수량의 영상을 빠르게 제작할 때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네, 그럼 이 내용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다음 중 개별 시청자에게 특정 순서로 광고를 게재하여 내 제품 브랜드 스토리를 전달하는 방식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광고 시퀀스입니다. 다음 중 어린이 시청자만을 위한 맞춤 앱으로 가장 안전한 환경에서 광고 노출이 가능한 게재 위치는 유튜브 키즈 게재 위치를 선택하시면 되겠죠. 다음 중 브랜드가 보유한 이미지와 텍스트만으로 15초 유튜브 영상 제작 가능한 도구, 정답은 1번이죠. 비디오 빌더. 다음 중 구글의 맞춤형 메시지 동영상 자동화 솔루션으로 타겟 그룹에 맞춤 크리에이티브를 전달하는 방식의 도구는 디렉터 믹스입니다. 다음 중 목표 타겟 도달 범위 및 예산별 적합한 광고 포맷과 상품 조합 등이 가능한 구글 애즈 내 플래닝 도구는 도달 범위 플래너입니다. 아까 브랜드 리프트 서베이에 대해서는 설명을 들었는데 크로스 미디어 인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와 TV 통합 도달률을 확인할 수 있는 도구이고요. 그다음에 유튜브 서치업 리포트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내에서 검색 예상 증가율을 확인할 수 있는 리포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중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에 위반되지 않는 것은 과도하게 자주 게시되거나 반복되거나 뚜렷한 대상이 없으면 요거는 가이드 위반이 되겠죠. 제목 썸네일 설명란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컨텐츠 내용을 다른 내용으로 오해하면 안 되겠죠. 내용이 같거나 뚜렷한 대상이 없거나 반복적인 댓글을 대량 게재하는 행위도 안 되겠죠. 좋아하는 가수의 뮤직비디오 영상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재생 목록으로 만드는 행위는 가이드에 전혀 위반되지 않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네, 이렇게 유튜브 챕터에 대한 내용을 마치고 다음에는 기타 SNS 광고,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등 그 내용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